약물이에요. 커피는 엄밀히 얘기하면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발암물질이 있다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채소 과일의 농약이 심각한 게 아니고 커피 자체가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7대 3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몸이 회복해요. 놀랍게도. 자, 한사님,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좀 위험하게 먹고 있는 아침 식사 중에 빵과 커피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저 역시 커피를 달고 살았고 커피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은행 다닐 때부터 뭐 아침에 눈 뜨면은 커피 먹고 식후 땡으로 믹스 커피 먹고 좀 힘 떨어진 것 같으면 또 먹고 커피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이게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지인은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네. 이게 왜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커피도 끊으면 2주 정도는 두통이 엄청 옵니다. 네. 그걸 이제 명현현상, 호전 반응이라 하는데 혈관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는 그것 때문에 커피를 안 먹으면 두통이 계속 오는데 그때 진통제나 소염제나 스테로이드제 안 먹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이겨내지 약물에 또 의존해 버리시면 또 말짱 꽝. 그래서 그 과정만 한번 거치시면요. 놀랍도록 컨디션이 좋은 게 느껴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 20, 30대들 브레인 포그라는 말이 유행하거든요. 아, 나 브레인 포그인가 봐. 그러니까 뇌에 뭐 안개가 꼈다는 얘긴데 네. 그건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브레인 포그 갖고 오는 건 약물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마약이 되게 진짜 심각하잖아요. 네. 중독성이 있는 게 마약이거든요. 근데 음식이 중독성이 있다? 이건 일단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한 30년 내에 늦어도 이거는 담배가 이 발암물질로 지정되기까지 소송전이 엄청나게 난무했었다고요.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가운 입고 나와서 담배 피고 임산부 담배 피고 몸에 좋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19금 딱지가 붙어서 선택은 너희가 해 이거잖아. 근데도 못 끊잖아요. 그리고 팔잖아요. 근데 커피도 최소한 이건 알려는 줘야 된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다 매장에 붙여라 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엄청나게 또 로비가 붙었지. 네. 커피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1차에서 흐지부지 끝나버렸지만 그 선례가 남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식약처에서 커피의 발암물질이 안 나오도록 0.8ppm 이하로 나오게 해 본거는 했는데 뭔 수로 이걸 확인할 거냐고요. 그러게요. 로스팅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웃긴 건 유럽은 0.4ppm으로 더 강력하게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커피 그래서 고소한 맛보다는 산미 맛 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맛을 잡으려고 얼마나 예가체프, 로브스타, 만델링부터 해가지고 그 산미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내가 참 식도락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졌구나 세상이. 본능, 욕망, 욕구에 충실하게끔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커피가 가장 강력한 술, 담배보다 저는 더 강력하다고 봐요. 그래서 왜? 커피는 몸에 나쁘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럼 현대 연구 사회에서. 결과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몸에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그나마 있는 게 콩에서 갖고 왔으니까 있는 건데 그게 인정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끊게 하는 게 술, 담배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게 커피예요. 그냥 카페인이 아세트아미노펜이 대표적인 우리 타이레놀 진통제 먹잖아요. 타이레놀도 간암을 유발하는 게 확인이 됐다는 사실은 모르시잖아요. 왜? 주류 언론에서 순간 그냥 지나가거든요. 유럽에서는 그거를 처방을 제한시켰어요, 의사들한테. 위장약도 위암을 갖고 오는 게 다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약물이에요, 커피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커피에 대해서 누구는 커피 마셔도 되는 체질이 있고 누구는 뭐 카페인이나 그러한 것들을 소화하는 효소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람이 나눠져 있을까? 그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은 분들은 이제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돼요. 그럼 카페인이나 커피가 무서운 게 이 부신을 자극을 해서 실은 각성이 되고 에너지 드링크들을 먹으면 네. 순간 힘이 나는 건데 네. 이 부신을 계속 쥐어짜서 나중에는 만성이 되고 내성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이 용량이 계속 안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피질, 뭐 호르몬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불면부터 해서 여성들이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계속 늘어난 이유가 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나 모든 것에서 카페인을 흡수를 계속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다는 거예요. 로스팅 과정에서 태우고 이 글라인더하고 갈고 이러면서 치명적인 단백질 변성 독소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당독소라 그래서 최종 당화산물 AGEs라고 그래요. 이게 발암물질로 이미 확인이 돼 버렸어요. 고기 태운 거는 나쁘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커피 원두 태워요, 안 태워요? 태우죠. 좋은 거겠어요, 그러면? 탄맛이. 그거에 중독된 네. 거니까. 그러니까 채소 과일에 농약이 심각한 게 아니고 네. 커피 자체가 엄청 심각해요. 농약, 방부제, 곰팡이 독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스타벅스 제발 우리나라에서 현지에서 로스팅 좀 하게 해라. 그것만 해줘도 커피 수준이 훨씬 좋아지는데 눈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사은품으로 아니면 판매 굿즈로. 정작 이 원자재부터 수준을 좀 올려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절대 안 망합니다. 커피 산업. 술, 담배 뭐 산업 망했습니까? 안 망하잖아요. 예, 이 커피 산업 앞으로 더더욱 갈 거고. 안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은데. 저는 술은 끊겠는데 커피는 못 끊을 아니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돈 벌고 싶으면 기본이 진실을 알아야 돈을 번다. 네. 그래서 재테크 돈은 벌지만 건강이 이러면 무슨 맞아요, 소용이냐는 맞아요. 거예요. 네. 100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병원에서 맨마다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하루하루 쌓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아서 한부 양보할게요. 아침에 샌드위치 하나를 반 조각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양배추는 없지만 양상추 들어있죠. 채소, 네. 토마토 들어있죠. 그렇죠. 뭐 햄 한 장, 치즈 한 장. 이게 뭐가 그렇게 몸에 안 좋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제 개념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뭐 초중고등학교 때 제일 쉽게 접했던 게 침에 있는 아밀라제. 요거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도 많이 네. 들어가지고 쉬우니까. 네. 그럼 이게 탄수화물 기본적으로 소화해주는 효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지방은 뭐 펩티다제, 리파제 이렇게 있어서 위하고 장, 그리고 우리 몸을 해독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이 간하고 콩팥이라면 이러한 효소들, 특히 인슐린을 분비해주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소화시키게끔 해주는 효소를 분비해주는 곳이 췌장이에요. 네. 그러면 샌드위치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그것도 다 죽은 음식들로 이루어져서 오니까 가공육에, 뭐 빵에, 그리고 이제 양상추 그런 것 정도 있으면 참 좋긴 하지만 이게 동시에 들어오니까 췌장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혹사를 시킨 거예요. 원래 우리 인류는 이렇게 짬뽕으로 그 죽은 음식들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빵 아. 안 먹게. 떡은 빵. 괜찮겠지. 떡은 떡과 괜찮죠. 커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7대 3의 법칙을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7대 3의 법칙 뭔가요? 그러니까 3은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네, 그러면 빵 먹어도 되고 커피 먹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하루에 2끼 이제 이미 우리 차장님 실천하고 계시고 어차피 아침 안 드시니까 하루에 네. 2끼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이면 60끼면 30%면 18번. 음. 18번 커피 드셔도 되는 건데 마음껏 뭐 음. 피자, 햄버거 네. 괜찮아요? 다 같이 네네.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매일 먹으니까 몸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가공식품을 제한해봐라. 그럼 몸이 회복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CC 주스조차도 안 먹고 단식을 했을 때 몸에서는 제일 빨리 회복을 하는데 기존에 쌓인 독소들이 많으니까 재생하고 회복해주는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완전 배출을 해주니까 2주 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하고 빵 드셔도 된다. 다만 횟수만 한 달에 18번만 넘지 않게 해봐라. 그러면 이게 몸이 좋아지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러면 이제 7대 3에서 8대 2까지 해보고 9대 1까지 해보고 이 기간을 조금씩 늘려보는 거죠. 몸이 한번 사이클을 싹 돌면은 다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40, 50 시대에 암이 걸린 이유는 20, 30, 10대 때부터 가공식품들, 영양제, 화학 첨가제, 약품들에 계속 몸이 쌓여서 그게 이제 병원에서 우리나라 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의료보험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기검진 가실 거예요? 한 달 전에 몸을 해독해서요. 그때만이라도. 한 달이라도. 네. 그러고 나서 검진 받으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암 진단 받을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저 한 달 전이거든요. 지금 아, 정말 그래요? 예약 되어 있거든요. 11월 달에 그래요. 지금. 자, 우리 그러면 CCA를 시작을 우리 해야 또- 되겠네요. 네. 두 분은 자주 보시니까 네. 피부가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7대3. 이거 이 정도면 할만한데요? 아, 그렇죠. 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음. 커피와 우유, 우리가 라떼 많이 먹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좀 우리 들은 것 같아요. 자녀는 아직 저기 없어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책을 1년 전에 쓸 때까지만 해도 반반이었어요. 유제품에 대한 게, 네. 우유에 대한 게. 우유.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아니다. 유제품으로 인해서 여성들 암이 너무나 많이 증가했다. 아. 이게 우유가 정말 이게 견해가 많이 나뉘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다 우유는 완전 식품으로 알고 컸잖아요. 네네. 학생 때 무조건 무조건 술 먹었죠. 먹었었죠. 밥 먹고 나서. 네. 참 불편한 진실인데 우유는 더 이상 완전 식품이 아니다. 유제품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유 먹지 말라고 하니 그러면 요거트는요, 그릭 요거트는요 더 농축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커피를 먹지 말라고 권유를 드리니까 그러면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콜드블루는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콜드블루는 카페인이 더 함량이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디카페인은 네. 화학적 변성이 한 번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작업을 그래서 했으니까. 우유랑 똑같은 원리예요. 사냥해서 젖소에서 가짜는 우유는 분명히 몸에 에너지를 주죠. 자연의 섭리니까. 근데 그 자연의 섭리도 성인이 된 소나 말이 염소가 젖을 먹는 사례는 없어요. 본 적 그렇죠. 없잖아요. 네. 서로들 다 커가지고 젖 빨고 있는 거 못 보셨잖아요. 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할 때만 도움이 되지. 네. 근데 인간만이 그거를 다시 변형시켜요. 왜? 살균 멸균을 해야 되고 단백질 변성이 그때 생기는데 커피도 똑같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화학 첨가가 들어가고 변성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에게는 독소가 발생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최고의 안 좋은 지금 발암 물질이 그 당독소, 단백질이 변성되는 거, 가열했을 때, 압축했을 때. 근데 우유는 유통 과정 시켜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치즈요? 그치. 치즈, 버터도 더 곰팡이 독소가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다 치즈 노란색 먹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흰색 나와요. 하얀색. 네. 왜? 그게 색소고 다 방부제 들어가고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서 네. 몸에 좋은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품 업계들도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난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뭘 먹으라는 그러면 거야? 요거트 요- 유산균 많이 들어있는 요거트. 네. 그러니까 유산균을 수십 년 먹었는데 변비가 안 좋아졌다. 그럼 유산균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몸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도 약이 안 돼요. 효과가 입증이 돼야 약이 되는데 유산균 약 이제 영양제. 그건 약이 아니잖아. 약, 약 말- 약, 영양제, 병원에서 약. 처방제로 해야 될 정도로 올라가면 네. 효과가 입증이 돼야 돼요. 연구 논문은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에서 지원비 받아서 나온 논문들 말고 네네. 홈쇼핑에서 팔 때 쓰는 논문들 말고 제가 얘기할 정도 되는 암센터들에서 쓰는 거. 암센터들은 비타민C 고용량 처방 안 해요. 암 메가도스 안 해요. 좋다고 하잖아요. 네, 안 한다고. 못합니다. 안 한대요. 왜냐면 네. 부작용이 이미 확인됐거든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고 이미 의사들한테 처방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오메가3도 안타깝지만. 근데 아직 주류 언론에서는 못 다루고 있거든요. 칼슘은 이미 우리나라도 정착이 됐어요. 의사들한테도 처방하지 마라. 우유가 아니고 자연에서 오는 걸로 칼슘은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왜? 콜라가 몸에 안 좋은 이유 중 하나 뭐 카페인도 있지만 먹으면 칼슘을 뺏어서 가요. 근데 우유도 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성분 때문에 이 우유에 든 칼슘 흡수하려고 우리 몸에 든 칼슘을 더 뺏어가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네, 그 효과를. 네. 그래서 유제품도 이게 성장기뿐만 아니고 단백질, 근육을 위해서 네. 갖고 온다. 절대 갖고 오지 않는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코끼리, 황소, 말,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도. 그래서 비건 헬스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헬스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단백질 파우더, 부작용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탈피해서 단백질을 채소 과일. 근데 이제 부족해? 그럼 뭘 먹냐? 두부랑 콩.
두부랑 콩. 그래서 제가 산 음식은 가열을 안 하면 그게 산 음식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유 자체 유제품이 이미 가열을 한 순간 끝난 거예요, 게임이. 네. 근데 거기에 또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니까 더더욱 안 좋은 거예요. 밝혀지고 있는 거고. 두부는 유일하게 이게 괜찮아요? 괜찮다. 네. 열을 가했는데도. 두부가 동양권 음식이거든요. 두부가 유일하게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 식무식에서. 맨 처음에는 그것도 가열했잖아, 콩을 변성했잖아, 안 좋지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게 우리 몸에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 게 이제 현대 의학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부작용이 없네 크게 확인이 된 게 두부랑 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부랑 콩으로 단백질 보충을 하면서 근육을 엄청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체질이 특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단백질 섭취하려면 우유를 먹어. 그러니까 우유가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유청 단백질 해가지고 유당불내증이 원래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유는 소화가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안 네. 되더라고요. 그럼 몸에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말가루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분리하면서 유청 단백질도 분리하고 변형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소화 흡수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콜라 먹는 것보다 낫죠. 우유가 다들 더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이 현재 문제가 있다. 아프다. 끊어봐라. 우유도 조금 조심해야 그러니까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축산업협회, 낙농업협회, 한우협회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근데 이 경기라는 게요, 사람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누군가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되진 않아요. 이미 축산업, 낙농업은 망할 수가 없게끔 돼 있고, 그래서 가공육이 같이 발달하는 거고, 자연 채식하신 분들이 지구환경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그 축산업 하기 위해서 밀 재배하기 위해서 산림이 가장 많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 파괴되니까 기후 온도 올리고,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오르면 우리 3년 내에 지금 멸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실은 육식을 줄여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식을. 그래서 채식을 제가 강조드리는 것보다는 비중이 너무 많아졌다. 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짜 밥을 안 먹어요. 스팸 안 주면. 고기 없으면 반찬 없다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결국 비염 아토피가 만성화되고 20, 30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왜? 커피를 마음대로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또 거기 또 영양제 먹고 해독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요. 인공적인 게 절대 우리 몸에 좋진 않다. 그래도 유제품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왕 먹는 거 좋은 걸 찾아 먹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래서 하실까요? 낙농업 협회에서도 연구 엄청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무항생제 우유. 마트 가보세요. 목장 우유라 그래서 목초를 먹이는 우유. 그러니까 네. 젖소들을 방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되면서 동물들이 진짜 도살장에 버금가는 그 공포를 주게끔 다 모아서 치킨 쓰는 닭들 어떻게 만드지 보면 치킨 못 먹어요. 동물 중에 돼지, 소를 제일 많이 먹잖아요. 얘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3년? 2년? 소는 30년, 돼지가 평균 20년 사는데 돼지는 6개월, 6개월. 닭은 10년은 사는데 한 달. 새끼 돼지를 태어나자마자 막 먹여가지고, 그럼 빨리 먹여야 되니까 동물 사료를 막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한테. 그래서 광우병이 시작된 거고, 소가 소를 먹으니까. 그러면은 옥수수 사료, 유전자 변형된 거 먹죠. 그러면 항생제 맞춰야 돼. 왜? 가둬놓고 키우니까. 한 번 바이러스 퍼지면 다 때로 또 죽여버리잖아. 네. 항생제 맞추면 그게 우리한테 다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애들이 방목을 해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젖소도 방목해서. 거기서 가짜 우유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런 우유를 이제 사 드셔야 되는 거, 그런 소를 사 먹어야 되는 거죠. 이미 업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한테 무항생제, 방목해서, 목초 먹인. 그러면 그게 몸에 더 좋다. 축산 그나마. 과정에서의 네. 문제가 좀 있는 그러면 돈을 거군요. 그런데 쓰셔라. 재테크를 차라리. 저는 요즘에 동네 떡집 가서 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거든요. 건강 엄청 챙기시네. 아, 저는 건강이 최고라고 아니, 생각해요. 그럼 음. 저도 좀 그거보다. 챙겨주세요. 혼자만 건강하지 아이고, 마시고. 네, 이따 좀 두유 좀 드시고 가세요. 이런 건 좀 어때요? 두유를 좀 먹는 거예요. 우유 그래서 대신에. 맞아요. 콩은 제가 이제 강조를 하니까 음. 그러면 두유도 딱 그 기준 하나예요. 음. 첨가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걸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 길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일주일도 채 못 가더라고요. 맞아요. 음. 네. 그게 원래 갈아오고. 우리 냉장고 쓴 지 100년도 안 됐어요. 네. 되려 냉장고 생기고 대량 유통시킨 이 죽은 가공식품 때문에 식중독 생기고 뭐 살모넬라 균이 있다 어쩐다 막 한 번씩 뉴스 나오잖아요. 네. 막 위생 환경들 뭐 나왔다 벌레 나왔다. 근데 그래놓고 채소 과일에는 뭐 기생충이 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안전하지 않다 이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살균 멸균한 가공식품을 먹어야 돼. 네. 이렇게 음. 칼로리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시작한 거죠. 칼로리는요 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 칼로리 요즘 계산하고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희망이 있어요. 네. 이게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답니다. 네, 아 늦지 않았겠죠 당연히. 아, 그럼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니 젊으신데. 점점.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게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함정이니까 오늘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사셔야 돼. 네,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오늘 많이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꼭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이제 환절기 이제 저희 특집으로 이제 특히 저희 조승우 한약사님 모셔가지고 건강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음에도 한번 또 네네. 서울 이렇게 오실 기회가 되시면 네네. 또 저희 채널 한번 또 나와달라. 조회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또 네. 나오지. 저는 네. 조회수 안 나오는 데는 절대 안 나갑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제 알고리즘 타서 보신 분들 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왜냐면 저 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해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